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나는 올해로 40을 넘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책임지다 보니 일상에 치여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결혼 전 연애 시절이나 신혼 초기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기거나 깜짝 이벤트로 서로를 기쁘게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열정이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운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30 후반이 지나면서 탄산음료와 함께 매운 닭발이나 치킨을 즐겨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쉽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졌고 머릿속으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딸이 다니고 싶어하는 시간이 아내의 출근 시간과 겹쳐 결국 내가 주 3회 오후마다 딸을 수영장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내 일이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했기에 가능했지만 솔직히 말해 수영장 같은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 약간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워낙 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첫째가 물을 무서워해 수영을 포기했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지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기왕 시작하는 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돕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딸을 학원에서 픽업한 뒤 차를 몰아 시민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1층에 위치한 수영장으로 들어서자 여름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 딸을 탈의실로 보냈지만 처음 배우는 수영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실에서 수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민체육관의 수영장은 1층에 메인 풀장이 있고 2층에는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유리창이 있는 작은 관찰실이 마련되어 있어 수업을 지켜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유리창 앞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이의 엄마들이었고 일부 할머니나 아빠들도 몇 명 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열댓 명이 서 있다 보니 유리창 앞은 빈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 딸은 가장 안쪽 레인에서 기초반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고 유리창 가까운 곳에서 보면 비교적 잘 보이겠지만 뒤쪽에서는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물속에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좋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키가 큰 편이라 뒤쪽에서 살짝 고개를 들면 어렴풋이 보일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바로 발밑에서 수영 연습을 하는 바람에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뒤로 살짝 물러서다가 내 하반신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충돌이 상당히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나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녀는 얇은 여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로 엉덩이를 빼며 움직였고 내 앞쪽 하체와 그녀의 엉덩이가 그대로 맞닿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꽤 탄력 있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밀착되는 느낌이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살짝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도 깜짝 놀랐는지 어머 하고 짧게 탄성을 내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만 유리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변의 다른 엄마들도 놀란 기색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손을 떼며 연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급히 변명하듯 사과했습니다. 그녀도 뒤늦게 나를 올려다보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딸을 보려고 조금 앞으로 가려다 보니라고 하며 아래쪽 레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이 향하고 있던 곳을 확인한 뒤 약간 찌푸렸던 이마를 살짝 펴면서 그런 말씀이라도 좀 하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단순한 사과보다도 다른 감정에 더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뒤돌아 내게 말을 걸던 순간 보인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이라 땀으로 조금 축축해진 것 같은 이마 주변, 어깨를 살짝 덮는 긴 생머리, 작고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특히 약간 촉촉해 보이는 입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TV 화면에서 볼 수 있을 듯한,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하기보다는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가 처음이어서 좀 걱정됐어요. 라고 말하며 나는 얼른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다른 엄마들이 괜찮아요. 아이들 다들 걱정돼서 보러 오긴 하지만 여긴 좀 비좁긴 해요. 라며 한두 걸음씩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유리창 가까이 설 수 있었고 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방금 전에 마주쳤던 그 미모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나는 딸이 수영을 배우는 모습에 집중하며 50분의 레슨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이 처음이라 그런지 물을 몇 모금 마시기도 하고 코에 물이 들어가 훌쩍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따라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와는 달리 물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옆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녀의 향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바디로션 냄새인지 헤어에센스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달콤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대략 160cm가 채 안 되어 보이는 아담한 체형이었지만 작은 체구에 은근한 볼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부딪혔을 때 엉덩이에 닿았던 탄력감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관찰실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개를 돌리자 그녀도 내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는데 가끔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이 귀여웠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려고 벽시계를 바라보면서도 자꾸만 그녀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도 내 시선을 느낀 듯 했습니다. 문득 내 쪽을 힐끔 보았다가 곧장 눈길을 돌렸지만 순간적으로 살짝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사적으로 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그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딱 12초 정도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예상보다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괜히 심장이 쿵쿵 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반가웠습니다.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무감각해진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양육과 바쁜 일상에 치이며 속으로는 가끔 새로운 감정을 갈망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마주친 그 여성에게 묘하게 빠져드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샤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머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엄마, 나 힘들었어 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래, 고생했어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가 유난히 귀에 남았습니다. 아이의 체격으로 보아 내 딸과 비슷한 학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딸과 함께 오늘 수업 어땠어? 어렵지 않았어?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딘가 매력적이었고 수영장이라는 낯선 공간에서의 뜻밖의 충돌이 묘하게 진한 인상을 남긴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식사를 마쳤지만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도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 피곤해하는 탓에 대화도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나 역시 별다른 할 일이 없어 서재 겸 작은 방에 들어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인 화요일, 나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 수요일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내 딸이 수영하는 모습을 잘 적응하는지 지켜봐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솔직히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얘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괜히 기대해서 뭐하나. 그녀도 분명 어딘가 아이 아빠가 있겠지. 나한테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도 아니잖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되자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점심을 대충 때우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겠지만 이날만큼은 빨리 업무를 끝내고 서둘러 딸을 픽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각하면 그녀를 못 볼까봐 나도 모르게 부지런을 떨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나는 평소보다 더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딸을 픽업해 시민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딸은 지난번 배운 내용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디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조금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2층 관찰실에 올라가 보니 아직 우리 타임 아이들이 풀장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전 타임 아이들이 수업 중이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창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쪽 구석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집중한 듯 보였습니다. 문득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례했습니다. 그녀도 약간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확실히 월요일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어서 나 역시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윽고 이전 타임이 끝나고 수영장에 있던 학부모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관찰실 유리창 앞에 자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일어나 창가 한쪽을 차지했고 뒤이어 다른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왼편에, 오른편에는 처음 보는 다른 엄마가, 그리고 그녀는 그 엄마 옆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렬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풀장에 들어와 몸풀기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옆에 서 있던 그녀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 딸도 수영복을 매만지며 나를 찾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내가 손을 흔들자 딸도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저기가 우리 부모님이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나와 그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전화가 오는지 가방을 뒤적이며 밖으로 나갔고 자리의 흐름에 따라 나와 그녀는 가운데로 반 발짝씩 옮겨졌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노려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뵀었죠? 혹시 아드님도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건가요? 보니까 우리 딸이랑 같은 반인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완전 초보예요. 저번에는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코치님이 친절해서 괜찮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물어왔습니다. 따님은 몇 학년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혹시 아드님도? 하고 묻자 그녀는 네, 같은 학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같은 학년이었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모여 기초반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근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차로 10분 정도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 저도 예전에 그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결혼 직후 몇 년 살다가 여기로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반가운 마음이 들어 정말요? 저는 지금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혹시 몇 동이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5동이었어요. 남양이라 살기 괜찮았는데 아이가 커가니까 방이 좁아서 옮겼어요. 지금은 아이 학교랑 더 가깝기도 해서 이쪽 아파트로 이사 왔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부딪혔을 때의 민망함은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처럼 편안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아이들 수영을 보며 자연스럽게 수다를 떠는 모습이 배경처럼 깔리면서 우리 둘은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래쪽 풀장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모습을 응원했습니다. 나는 살짝 시선을 아래로 두면서도 그녀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일찍 도착해서인지 가벼운 반팔 티셔츠에 주름 치마를 입은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웠습니다. 적당히 아담한 체형이었지만 눈대중으로 보아 가슴이 꽤 볼륨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과하게 드러내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약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엄연히 귀여운 남성이자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아내와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권태기와도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여자에 대한 설렘이 나를 이상하게 들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 참 매력적이네,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네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너무 깊은 상상까지 해버리면 곤란할 테니 때때로 애써 머릿속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수영장 아래에서는 코치가 큰 호루라기를 불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물을 튀기면 코치는 여기서는 장난치면 안 돼요 하고 단호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때 내 딸이 머쓱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길 잘했네. 체력도 기르고 물에도 친숙해지고 하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녀도 자기 아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평소에 물을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꽤 잘 따라하네요. 라고 말하자 나는 우리 딸도 월요일에 물을 좀 마시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같이 열심히 다니면 금방 늘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육아와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어느덧 50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물에서 나와 줄을 맞춰 이동했고 관찰실에 있던 부모들도 하나둘씩 의자에 앉거나 로비 쪽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먼저 의자로 걸어 나왔고 그녀도 약간 뒤따라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두어 자리 정도 간격이 있었지만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나는 평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쩐지 편하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드님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동작이 과감하던데 금방 늘겠어요. 자세가 생각보다 꽤 괜찮아 보이던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살짝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헤엄치는 건지 버둥거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됐죠, 뭐. 그녀의 말에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고 나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민망한 상황을 겪고 얼굴을 붉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묘한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아이들이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머리를 대충 말렸는지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 좀 더 쓰하니까 하며 나지막이 핀잔을 주었고 아들은 귀찮아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도 엄마, 나 배고파 하고 말하자 그녀는 그래, 나가면서 간단히 뭐 먹고 가자 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딸을 챙기며 미리 준비해간 간식을 꺼냈고 딸은 한 입 먹더니 벌써부터 다음에는 다른 맛 사와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나와 그녀는 각자의 아이에게 시간을 맞춰주느라 조금 분주해졌고 그대로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정도로 짧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월요일처럼 어색한 긴장감이 아니라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만나면 인사해요 라는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딸에게 오늘 수업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코치님의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지 물으며 수영장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딸은 이미 수영에 재미를 붙인 듯했고 주말에도 수영장 가고 싶다고 조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랑 물놀이하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심 이참에 나도 수영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 순수하게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혹시 다음에 2층 관찰실에 가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정신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아내가 퇴근해 돌아온 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회사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도 금세 피곤한 듯 소파에 누웠습니다. 나 역시 바쁜 하루를 보낸 탓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문득문득 그날 봤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 메일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왠지 나쁘지 않은 하루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을 조금 벗어난 새로운 만남이 내 마음을 가볍게 흔들어 놓았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어느덧 한 달쯤 지나자 딸은 수영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관찰실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면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나 농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로 아이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엄마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끼리 섞여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둘만 따로 만나는 상황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따금 눈길이 마주치면 작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아이가 밤새 감기에 시달렸다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그런 순간마다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주말이 다가오면 월요일에 딸이 수영하러 가는 날이네 혹시 그녀도 오겠지 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내와의 생활이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업무로 지쳐 있었고 큰아이의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했습니다. 밤이 되면 곧바로 잠들어 버리거나 나 역시 피곤해서 대화 없이 TV 앞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초반에 느꼈던 사랑의 열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에게 큰 기대도 없고 불만도 없는 무덤덤한 공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심과 낯선 설렘에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 수영장에 함께 오는 학부모 이상의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아빠, 나 주말에도 자유 수영하러 갈래 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몇 명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며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딸이 부표 없이도 잠시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토요일은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고 결국 일요일에 가보자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둘이 다녀와. 난 좀 쉬고 싶어 라고 했고 나도 그래. 그럼 딸이랑 둘이 시간을 보내야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딸과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1층 풀장으로 내려가 자유 수영 등록을 마쳤습니다. 딸은 스스로 샤워실로 향했고 나는 2층 관찰실에서 사진이나 찍으며 구경할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앞에서 딸의 모습을 찾던 중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평소 그녀가 사용하는 듯한 로션 냄새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조금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역시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오셨네요. 네. 저도 우리 애가 주말에 연습하겠다고 해서요.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데려오게 되네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렇군요.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월수금 수업 외에도 주말 자유 수영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녀의 아들도 이제 수영을 재미있어 하게 된 만큼 주말 연습을 하러 올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로를 발견한 듯 물가에서 어설픈 손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녀도 웃으며 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관찰실에는 다른 부모들도 있었지만 평일처럼 빼곡하게 차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참 아이들을 구경하던 중 나는 왠지 이대로 끝내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엄마들이 함께 있어서 쉽게 말을 걸기 어려웠겠지만 주말이고 사람이 비교적 적은 덕분에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이 있던데 혹시 지금 아이들이 정신없이 노는데 우리는 잠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는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마침 저도 잠깐 쉬고 싶었는데 그 작은 제안이 내 마음을 괜히 들뜨게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들이 여럿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건네기 어려웠겠지만 주말이라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2층을 나와 커피숍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노느라 바빴고 자유 수영이라 정해진 수업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조금만 걸어가면 보이는 곳이었고 주말 오후라 그런지 시간대가 애매해서인지 손님이 적어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그녀는 라떼를 주문한 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같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서로의 근황과 살아온 일상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3, 생각보다 어려 보였고 아이가 초등학생인 걸 감안하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했거나 출산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라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동유럽 쪽이라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가기엔 여러모로 여건이 좋지 않아 남편과 상의 끝에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먼 곳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물가나 치안 문제도 있고 그쪽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기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거의 없는 상태였으니 사실상 기러기 아빠의 반대 버전인 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힘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정이 맞으면 휴가를 내고 잠시 귀국하지만 그것도 1년에 몇 주 정도라 실질적으로는 혼자 생활하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래도 아드님이 씩씩하게 자라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결혼하면 원래 이런 권태기가 오는지 서로 바쁘다 보니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기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각자 직장과 육아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육아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30분 남짓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월수금 수영장 관찰실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 이상으로 서로의 개인적인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는 그녀가 내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은근히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막 사랑으로 발전할까 라고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 수영을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커피 잘 마셨어요. 다음엔 제가 한 잔 살게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나 또한 별 말씀을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평소 접해 오던 학부모 모임과는 전혀 다른 남녀 간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게 되었고 다른 엄마들이 함께 있어도 시선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엔 학부모들이 많아 둘만 따로 대화하기 어려웠지만 강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샤워하는 동안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몸이 좋지 않아 수영장에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오늘 딸아이가 열이 나서 못 갈 것 같다고 한마디 전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애매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저번에 딸이 갑자기 아파서 수업을 못 왔는데 연락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번호를 몰라서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번호 드릴까요? 라며 연락처를 적어 주었습니다. 나도 내 번호를 건네며 그렇게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학년 행사 일정이나 다음 주 수업 변경 안내 같은 실용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거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짜증이 나네요. 같은 가벼운 일상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나는 순간 놀라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엌 렌지 후드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급히 수리 기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예약이 꽉 차서 내일 이후에나 가능하대요. 혹시 이런 거 잘 아시나요? 사실 나는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 집안 시설을 직접 고쳐본 적이 많았습니다. 전동 드릴이나 간단한 수리 도구도 집에 갖춰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 괜찮으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선뜻 나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안도의 기색을 보이며 정말요? 괜찮으시다면 너무 감사하죠. 혹시 너무 번거롭지는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고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저녁쯤 시간 맞춰서 들러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로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일상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이 일이 단순한 수리 도움 이상의 의미로 발전할까? 아니면 그저 일상 속 작은 호의로 끝나게 될까? 어쩌면
나는 그 답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제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제 딸도 오후에 방과 후 수업이 있어 오전 중에는 제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24평 남짓한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재원으로 나가 있으니 사실상 그녀와 아들 둘만이 사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와, 인테리어가 예쁩니다. 잘 정돈해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혼자서 어찌어찌 꾸미다 보니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손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렌지 후드가 아주 낡고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모터가 돌아가지 않고 버튼을 눌러도 이상한 소리만 날 뿐 팬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용 기간이 꽤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잠깐 내부를 살펴보고 나서 저는 이건 부품을 갈아도 오래 못 쓸 것 같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편이 낫겠는데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교체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 가격과 상품평을 살핀 뒤 그녀가 괜찮다고 고른 모델을 급히 주문했습니다. 마침 당일 배송이 가능한 업체가 있어 금방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동 드릴이며 드라이버, 그 외잡다한 공구를 꺼내 천천히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설명서를 같이 보며 와 정말 이런 것도 잘하시네요 하고 감탄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땀과 먼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낡은 후드를 떼어 내면서 기름때가 잔뜩 묻어 나왔고 나사도 녹슬어 있어 철거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휴지로 기름기를 닦아주고 저는 힘을 써가며 드라이버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새 후드를 무사히 부착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든든하네요. 저도 모르게 계속 이거 어떻게 하지 싶어 불안했는데 직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제가 주방 상판 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손을 뻗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뒤로 빼며 조심스레 내려왔는데 손과 팔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땀도 흘려 난장판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뒤로 돌아서려는 저를 그녀가 슬그머니 허리 쪽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일종의 백허그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든든하네요. 내 심장이 순간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달 가까이 알고 지내며 희미하게 느끼던 감정이 그녀의 한마디와 포옹으로 폭발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팔은 기름때에 쩔어 있어 그녀를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등에 이마를 대고 한층 가까이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틀어 그녀와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손이 더러워서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도 전혀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가슴 쪽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뜨겁게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신이 짜릿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내와도 결혼 초반에는 이런 열정이 있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삶이 바빠지면서 언제부턴가 다 잊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맴돌았지만 도무지 그 순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 열중하다가 저는 그제야 두 팔이 뻣뻣하게 들린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름과 먼지에 범벅이 되어 그녀의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키스를 잠시 멈추고 잠깐만요.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라며 허둥지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웃겼는지 뒤에서 소리내어 깔깔 웃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과 팔을 샅샅이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기름이 약간 묻어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얼굴을 대충 닦아 내면서도 심장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욕망을 택했습니다. 물을 잠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문 옆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다시금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살짝 벌리며 이제 괜찮아요? 깨끗해졌어요? 라고 장난스럽게 묻더니 내가 다가가자 자연스럽게 내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격정적으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의 낡은 렌지 후드와 기름때를 잊은 채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비록 키 차이는 꽤 났지만 그녀가 몸을 가볍게 맡겨주었고 나는 그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실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키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올랐고 땀과 열기로 온몸이 후끈거렸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그녀의 아담하면서도 꽤나 균형 잡힌 몸매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평소 옷차림으로만 짐작했던 볼륨감이 실제로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나 또한 자신이 없던 몸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열정적으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탐닉하며 마치 갈증난 사람처럼 서로의 온기와 숨결을 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적인 열정이 둘 다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채 무리하게 달아오른 몸 때문에 결국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옆에서는 그녀가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제 뺨에 입을 맞추며 잘 잤습니까? 우리 자기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달콤한 애칭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쉬십시오. 커피 마시고 가시겠습니까? 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그 집 주방으로 이동해 함께 커피를 끓여 마셨습니다. 아까 설치한 셀의 렌지후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용은 달콤하기보다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녀 역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편이 있고 당신도 가정이 있는데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학부모 지인으로만 남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주중에 수영장에서 마주치면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함께 수다를 떨거나 각자 아이를 챙기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훨씬 친밀한 호칭을 사용했고 기회가 생기면 낮 시간이나 주말 오후를 이용해 몰래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끼는 스릴과 열정,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애정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지만 사실상 떨어져 지내다 보니 마음 한편이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저에게 의지하고 제 존재를 반겨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우리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그녀 또한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신중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잠깐 만나는 일이 늘어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안이 되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과 큰아이의 학업 문제에 매달려 있었고 둘째 딸도 이제 수영에 점점 실력이 붙었으니 굳이 제가 매번 따라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짜릿하고 위험한 사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해외에 있는 외로운 기러기 엄마이고 저는 이미 식어 버린 결혼 생활에 지친 중년의 남자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얻기에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딸의 수영 실력은 계속 늘었고 어느새 자유형과 배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빠,
나 진짜 수영 재밌어요. 이제 주 5회로 늘려도 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습니다. 아내도 그런 딸을 대견해하며 제가 수영장에 꾸준히 데려가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녀와 함께하는 일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연히 부딪혔던 수영장 2층 관찰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상징적인 장소였나 싶습니다. 일상 아래 잠재된 욕망과 새로운 설렘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훔쳐보듯 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거기서 시작된 작은 스파크가 이렇게 큰 불꽃이 되어 우리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의 쾌락과 정서적 위안이 너무나 달콤하고 절실합니다. 그저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에게 오늘도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가끔은 몸과 마음을 숨기듯 불타오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정 부탁